자, 우리 외통위원, 중국에 간 외통위원들이 사실은 해외 국감을 가면, 저도 정치부 오래 출입했지만, 잘 취재가 안 되거든요.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베이징으로 간 아주반, 외통위 아주반은 또 이제 관심의 초점이 좀 돼 있습니다. 김현 의원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자, 또 어제 뮤지컬을 관람을 했다. 이것 때문에 또 구설수에 좀 오르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물반, 고기반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지금 네. 나오는 게 국감 반, 외유 반 이런 네.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국감 반에 외유가 훨씬 더 많은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이 주중 한국대사 국감하러 간 건데요. 대사관을. 네. 갑자기 느닷없이 장이모 감독의 이 뮤지컬을 한 편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현대차를 또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감을 하러 가라는데 어쨌든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 자기네 여흥 한번 즐기고 어깨에 힘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이제 두 군데를 하게 된 건데 네. 국감 일정이 이틀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빠듯한데 이걸로 하루 날리고 하루 잠깐 주중 대사관 들렀다가 오는 전형적인 외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기왕 어떻게 중국 가신 김에 저 네. 금년왕조라는 뮤지컬인데요. 한 번은 볼만하죠, 예, 사실. 되게 화려하고 좋다고 그래요. 보시는 예. 거 괜찮습니다. 근데 예. 보시려면 네. 일정 다 끝나시고 네. 본인의 개인 시간을 줄여서 그리고 본인 돈으로 네. 보시면 아무도 말을 안 하죠. 다만 그렇죠. 그냥 일정 기간 중에 국감 일정 기간 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국민들이 붕괴를 하는 거죠. 저 뮤지컬 비용이 VIP석은 12만 원까지 가는데 보통석은 또 5만 원 정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사관 측에서는 자신이 내지 않았다. 자신들이 내지 않았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거 네. 누가 냈는지 또 궁금해요. 그 역대 경험을 보면은 이제 스폰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가고 대사관도 있고 저렇게 하면은 일종의 가이드성 누군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지역 유지 아마 한국 동포 중에 이렇게 가게 아마 했는지 그분이 예상대로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외통위 비용을 가지고 했다. 만약에 예. 지금 외통위 우리 취재 결과로는 외통위에서도 자기들도 TV 보고 알았다. 뮤지컬 관람을. 네. 그렇다면 몰랐다고 예, 얘기를 하는 몰랐다. 모양이 되겠죠? 네, 몰랐다는 건데 만약에 그 외통위 국감 비용을 가지고 봤다. 이렇다면 이건 또 좀 질타의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엄청난 의원은 왜 또 나만 그래라고 억울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단순히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 뮤지컬 관람 하나만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한번 기사를 또 찾아봤었는데 네. 그 출국할 당시에도 자신에게 워낙 집중된 언론의 그 눈초리를 네. 뮤지컬에서 일반적인 통로가 아니라 승무원 출입 통로를 네. 통해서 또 언론을 따돌리고 나가셨고 또 도착해서 인사를 받을 때 왜 대사관 직원들만 인사를 하고 주재원들은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느냐 네. 야단을 치셨답니다. 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네. 그리고 또 국감 시작하시면서는 김무성 대표 방중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신 것 같다라고 약간 네. 비꼬시면서 남의 또 허물까지 지적을 하시고 거기다 이제 뮤지컬 관람까지 겹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본인께서도 여러 가지 4가지나 지금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직 다른 사람한테도 뭐라 하실 수가 있는지 여러 네. 가지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 의원이 왜 인사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나한테 인사 왜 안 하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국감 준비하는 제외 공간에 가면 대개 이제 외무부 직원들도 있지만 기재부 이런 다른 부처 직원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 기회에 국회의원들한테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인사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로 자기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매번 이 외유가 했다고 하는데 이제 굳이 또 김현 의원이 직접 해서 구설에 또 오를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네. 근데 작년 기사를 찾아봐도 외유 기사 나올 거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계속 이 외통위의 외유 국감은 지적 대상이거든요. 네. 비용도 보통 국정감사하면 한 15억 정도 쓰는데 3분의 1, 5억은 거의 외통위 해외 나가는데 비용 씁니다. 전체 국감 비용이 한 15억 되는데 그 중에 좀 늘겠지만 외통위원들이 쓰는 게 한 3분의 1. 해외 나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갔다 나가야 되니까 월급 다 받으면서 안 그래도 지금 세금 쓴다고 하는데 지금 외통위 이 외유국감 늘 말썽인데 이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는 거 좋습니다. 베이징 주재 대사관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아시아, 동남아 저쪽 남아메리카 가서 대사관 직원 한 2명, 3명 있는 곳에까지도 막
열몇 시간 걸려서 갑니다. 네. 왜 갑니까? 예. 뭐 오라고 하든가 화상 통화라든가 뭐 예. 직원 2-3명 있는데 굳이 여러 명이 가서 예. 뭐 준비하는데도 힘들고. 사실 평론가님 지금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세종특별시가 생기면서 네. 이게 뭐 서울과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이동거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급적 화상회의를 많이 해라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또 네. 일부 이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사실 겨우 중국에 이틀 가거나 하루 정도 할 거라면 차라리 국내 화상 국감을 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런 솔선수범을 보이고 국민들한테 보인다면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굳이 네. 꼭 나가셔야 하는지. 사실은 국회의원들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또 잘 해야죠. 여러 가지 책 잡히지 않게. 그 중에 하나가 국회에 연구단체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뭐 알려진 거는 국회 연구단체 한 70여 개. 70여 개, 네, 70여 개, 뭐, 온갖 그런 연구단체가 많거든요. 사실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단체인데, 물론 여기에 이제 정부가, 예산을 좀 그럼요. 지원을 하죠. 예, 국회 밑에 연구단체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는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기관이고 우리나라 네.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조금 더 좋은 법, 조금 더 전문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단체가 있는 건 좋습니다. 네. 그 연구단체에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맞아요. 네. 다만 그러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예, 돈을 그러면 받아다가 어떤 연구 활동을 했는지 또 실적도 내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예산 지출 내역 등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지금 국회 의정연수원 측 관계자 얘기거든요. 예. 오히려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내부 통제를 하고 국회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용처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네. 막상 국회 자체 내 예산에 대해서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누구를 간사로 지명을 했다 하면 그 간사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액의 활동비가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는 예산이 많으니까 일단은 뭐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를 간사로 해놓고 하면은 추가적인 부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윗물이 좀 흐리니까 또 아랫물까지 다 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또 외제차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송파 세모녀 사건 네. 터졌을 때 아마 우리 정영관 앵커하고 네.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너무 빡빡하다. 네. 자격 조건이 예, 한 명이라도 부양가족 있으면 못 받게 되고 그런 아픔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이 53만 명, 네. 부정건수 적발한 게 5년에 3만 건, 부정수급액이 300억이 넘고요. 네, 이런 행태를 보면은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큰 구멍이 있다. 네, 찾아봤더니 이제 크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네. 소득 조건, 네, 최저생계비 이하로 벌어야 되고요. 자산 조건, 네.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양가족 조건, 이렇게 세 개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빼돌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송파 세모녀 봐서 알겠지만은, 해외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54만 명은 추후 건수가 108건이니까 이 사람들이 2번씩 갔다는 겁니다. 네. 정례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이런 조사에 굉장한 허점이 있다. 또 하나는 혹시 이거를 받아주는 브로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서류를 정리해주는 여기까지도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들 중에도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이렇게 많기는 쉽지 않거든요. 54만 명이. 예.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감 기관을 통해서 잘 파헤쳐지고 대책까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